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라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추정 6분 시간이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KEC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분석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늘릴 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는 말은 속도를 늦춰줄 때 타라. 우리가 이제 말이 막 달리는데요. 가속도가 붙었을 때 올라타게 되면 굉장히 재밌겠죠. 빠르고. 근데 낙마를 했을 때 크게 다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속도가 느릴 때는 안전한 대신에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안전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위험하지만 속도가 확 느낄 수 있는 또 오토바이크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보게 되면요, KEC, SIC 저전력 반도체 이번에 퀄 테스트에 들어갔다. 그래서 양산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올라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는요,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에 전력을 소모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 소모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압의 변압, 그리고 분배 및 제어를 하는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 대표적인 적용처는 모터가 좀 탑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회전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MCU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인버터에다가 MCU가 명령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 인버터가 모터에 공급되는 그 전력을 제어하고 변환하는 이런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웨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웨이퍼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웨이퍼를 이제 쪼개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한번 또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전자 소자가 있을 거고, 또 발광 소자, 유기물 반도체도 있어요. 유기물 반도체는 OLED, 발광 소자는 LED,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원소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합물 반도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이제 소자들의 이제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MOSFET, 모스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GBT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요즘에 개발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빠른 스위칭 속도 똑같죠? 그리고 저소비 전력, 미세와 용이하고 고주파에 적합하나 온저항이 크다. 그리고 온저항이 작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카에 좀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전력 반도체의 성장 배경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전력 효율화라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친환경 트렌드라는 거죠. 전기차, 신재생, 그리고 인버터 탑재를 위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재생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에너지, 풍력 발전하며 전기를 생산해서 인버터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저전력 반도체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에는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하면 요즘에 이제 화끈하게 달아오는 쪽이 어디냐면 전부 다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는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KC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바로 이 전기차용 이 전력 반도체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차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환경이 좀 혹독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력 반도체 소재 가지고는 이걸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버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SiC 또는 겐이다 이렇게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서는 서버도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서도 이 모터의 감속기, 모터에도 이런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전기차량 시장이 현재 2조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에 17조 원까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SK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세계 4대 웨이퍼 제조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전기차에도 쓰입니다.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합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전기차, 산업용 모터, 태양광 인버터, 그 다음에 가정용 홈 IT, 전력 공급, 철도, 풍력 발전까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다가 ESS에도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태양을 받아서 여기 보면 인버터라는 게 있죠. 요 부분에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트랜지스터 쪽에서 이제 이쪽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의 밸류 체인을 보시게 되면요, 웨이퍼 공급사는 국내에서는 거의 SK 실트론이 뭐 유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계 4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뭐 인피니언,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차량용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RFICC, 5G 소재 만드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스파워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고객사들은 당연히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자동차, 현대차,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가전업체들, 삼성이라든가 LG전자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매출 순위 보게 되면 인피니언이 뭐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SI 소재를 쓰고 있는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외산품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실리콘 반도체로 바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 실리콘 계열이죠. 전력 반도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죠. 단원소 반도체예요. 그래서 고전압이라든가 고주파, 고열에 취약해요. 5G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향후에는 이 전력 반도체들이 교체가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 반도체 같은 경우하고 간이라고 하죠. 갈륨하고 섞은 이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이 두 개를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뭐냐면 와이드 밴드백이 커요. 그래서 SiC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0도 이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렴 파괴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전력 반도체 대비해서 10배가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동일 전압에서 크기를 10배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에너지로도 냉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SiC 반도체, 실리콘과 카바이드가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요.
고온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3배 정도. 그리고 전력 손실이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런 파괴 전개가 10배 정도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SiC 반도체의 장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KC가 상한가가 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요. 모델 3의 모델 3의 인버터에 바로 이제 SiC 모셋 모듈 24개를 처음으로 탑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인버터 크기를 보게 되면 확실히 줄어들죠. SI 계열, SiC 계열. 그래서 무게는 6kg을 줄였고요. 그리고 부피가 43% 정도 감소를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테슬라에 탑재됐던 테슬라가 이걸 탑재했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최근에 뭐 BYD 같은 그런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탑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겐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라고 하죠. 갈륨하고요. 그리고 나이트라이드가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5G, RF 증폭기죠. 그 다음 무선 충전기, 전부 다 보면 이제 약간 전력 쪽보다는 주파수, 고주파 쪽에 많이 사용이 돼서 5G 쪽과 좀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라이더 센서라던가 고속 충전 등에도 채택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 반도체 국산화 규모 뭐 매년 성장할 것으로 뭐 보여주고 있고요. SiC 전력 반도체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이제 대부분이 수입인데 이 SiC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산으로 많이 대체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SiC 쪽은 KC, 그리고 예스 파워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간 쪽은 RFHIC, 그리고 에이프로, 그리고 아모센스는 무선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간 쪽하고 SiC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파트너사로 선정한 기업이 예스 파워 테크닉스예요. 최근에 SK 실트론이 예스티, 그러니까 예스티가 예스 파워 테크닉스의 최대 주주가 되겠죠. 회장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합쳐서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2대 주주로 바로 SK 실트론이 같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K 실트론이 웨이프를 공급을 하게 되면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SiC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인데요. 2025년까지 자동차 전력 반도체 비중 전기차에서 현재 비중이 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21년도는 이제 3%인데 이 중에 30% 정도가 SiC 비중이고 향후 2025년까지 15%의 전기차 비중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SiC 전력 반도체 비중이 58%다. 그러니까 향후 4, 5년 뒤에는 전력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SiC 전력 반도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75%까지 8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최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KC는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KC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국전자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게 되면 예스티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K가 지분을 투자했던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모회사입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는 현재 상장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예스파워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으로도 세 번째 정도로 SiC 모셋 양산화 기술 확보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60여 종의 제품 나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기업, 전기차 기업의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 기업은 BYD가 비야디라고 하죠. 비야디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스티라는 업체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 SK가 예스파워테크닉스 지분을 33% 정도 인수를 했던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SK가 이 전력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SK 같은 경우에 가전 쪽에도 많이 나가게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 ESS,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에도 이 전력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충전 속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HIC, 요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왜 그러냐면 5G 쪽이고 5G 쪽에 요즘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 실트론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0 내년에 이제 설립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간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티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비는 이 소재는 보통 통신 장비 외에 가전용, 전기차용으로도 쓰이긴 합니다만은 통신 장비가 워낙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KC가 간다고 해서 RFHIC가 같이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RFHIC는 5G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KC가 왜 상한가를 갔느냐면요. 이 업체는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50년째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외면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이 전기차용으로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아주 핫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인 SiC 시제품이 19년에 개발을 했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SiC 모셋에 대해서 적합평가를 받은 두 개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KFC죠.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예요. 그 중에. 그 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가 KC의 최대 주주고요. 전력 반도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KC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실 수 있는 전자제품을 뜯어보면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 개발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었죠, 이미.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된 것이고요. 이제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A라는 종목도 도출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IA 같은 경우는 세원이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 회사는 자회사 중에 트리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바로 이 업체가 바로 SiC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고객사는 현대차하고 비아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또 상장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대략 4, 5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IA의 대부분 사업이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트리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기 전력 모듈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모터의 컨버터 지역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IA는 최근에 이제 조금 공시가 조금 늦게 낸 부분이 있어서 불서시공시 법인으로 좀 지정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RF셈이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치, 예, 보통 이제 6인치 소형이죠. 웨이퍼를 이용을 해서 SiC 전력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 업체는 우리 마이크로폰 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이 원래 글로벌 원이에요. 지금도 글로벌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수익은 그렇게 딱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RF 세미 같은 경우도 역시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사용되는 이 전력 반도체 생산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SiC 반도체의 정전기 방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역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RF 세미도 조금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크릿 패밀리를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무료예요. 누구나 참여하시면 무료고요. 굉장히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제목.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주소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텔레그램을 꼭 까시고요. 텔레그램을 꼭 까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이 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무료예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게 SM 라이프 디자인, 최근에 디즈니 관련주로 제가 올려드리고 오늘 최근에 또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날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올려드린 거죠. 대우 부품도 제가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상한가를 비롯해서 한 50%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게 미리 알려드린 정보가 되겠고요. 동방도 14일날 올려드린 내용이었죠. 그래서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실시간 뉴스하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일 약한 거 바로 이 뉴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하고 그 뉴스에 맞는 종목 이거를 남들보다 빠르게 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료들도 있죠. 오늘 올려드렸던 자료들 문서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매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여러분들 접속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아주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제목 밑에 보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만 한번 해보시면 이 시크릿 패밀리 가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